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공감을 잘해주고 참 좋은 재능이고 좋은 태도죠. 하지만 이런 것도 결국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히려 무관심이 관심을 갖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CNR A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관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작용과 반작용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밀쳤을 때 나는 뒤로 가죠. 그리고 모든 것은 짝이 있죠.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뭐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고, 물론 예외는 존재할 겁니다. 곱셈과 나눗셈에서 뭐 0이라든가 0을 곱했을 때와 0으로 나눴을 때는 다르잖아요. 어쨌건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고통을 함께하고 나눠주고 나눠받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 있어주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공감과 그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 중에 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부는 그 마음과 똑같은 양의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건 여러 사람과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건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즐겁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즐거운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재밌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그 도와주는 자기 자신을 보고 굉장히 뿌듯함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즐거워요.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워요. 스스로가 좋은 일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부심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공감을 줬다는 그 사실을 또 누군가한테 알려주면서 그 자신의 뿌듯함을 다시 더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또 기쁨을 얻고, 그런 기쁨을 더 얻기 위해서 주변을 수소문하고 다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들어줘요. 두 번째는 그거를 소문내는 프로세스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태도가 돼요. 첫 번째는 긍정적이었는데 두 번째부터 좀 부정적인 요소로 흘러가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소문낼래야 소문낼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별로 내고 싶지도 않아요. 뭐 말해서 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캐고 싶어도 캐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방향으로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타고났고 저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관심을 옳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 이외에는 자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화술을 가르쳐드리는 많은 분 중에 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만 대화하니까 힘들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조금만 기술을 익히면 훨씬 더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연습을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시지만, 어쨌건 대화 상대로는 훨씬 더 진실하고 그리고 안전한 상대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관심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관심이 많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하고 공감을 많이 했던 사람이 그게 과해지면 떠벌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눈치 없이 그 사람의 아픔을 파헤치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무언가의 가치가 커지면, 무언가의 요소가 커지면 그만큼의 음의 방향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그러면 음의 방향을 어떻게 줄일 건가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제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줬고, 그 덜어주는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나의 뿌듯함도 느끼고 그 공유도, 그 고통도 점점 줄어드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뿌듯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물어보면서 그걸 듣고 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잡아야 돼요. 모든 것은 결국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존해요. 그게 양방향으로 커지죠. 한쪽에 커지고 한쪽만 커졌을 때 자연스러운 것은 양방 두 가지가 다 커지는 거예요. 실은 이것과 비슷한 원리가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그 반면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모멸감 혹은 뭐 좌절감, 후회 이런 것들도 같은 양만큼 존재해요. 자기 자신을 뭐 후회나 모멸감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발생해요. 이게 분노가 커지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게 어떠한 색깔이든 어쨌건 그 반대, 자신을 해치는 무언가가 분노만큼 일어나요. 물론 건강한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필요한 분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마음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도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분노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노가 버릇이 돼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자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무언가가 커졌다는 건 반대편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분노만 커지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평평하게 위아래를 다 없애버리는 게 좋느냐?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키우고 이 관심의 부정적인 반대 방향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자제하려고 애쓰면 되고, 내가 만약 너무 크다면 부정적인 쪽만 깎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모르면 잘 안 돼요. 우리가 막 여행을 갈 때도 즉흥적이고 막 재밌는 거 찾고 창의적으로 여행하고 항상 막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거는 결국 준비성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겨버리는 무책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건 결국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러고 싶어도 뭔가 준비하고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한테 이번에는 좀 자유여행을 해볼까 하는데 그 디테일한 거 준비할 거 있으면 나한테 리스트 좀 적어줘라. 자기가 못하는 거를 부탁해서 뭔가 해야 될 거를 시켜달라고 하던가,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이런 게 있을 때 상대 의사를 물어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율해 갈 수 있겠죠.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건 장점이에요.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도 장점이에요. 필요할 때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과해졌을 때 분명히 부정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과해졌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과 똑같은 방향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뭐 영어 능력을 키운다, 이런 뭐 언어 능력을 키운다, 수학 능력을 키운다, 물론 이것도 다른 것과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속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한 부분이 자라나고 있다면 이게 좋은 거더라도 다른 분명히 반대 방향에도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한 부분에서 딱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에 합당한 부정적인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자제하고 있겠구나. 자제하고 있으면 뭐 존경할 만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과도 연관이 돼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애를 쓰면 무언가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고요. 좀 심리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BC에서는 항상 이처럼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